네, 이렇게 시장이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구간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도 오늘 명확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랭킹 업앤다운 시간에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시면서 전략들 함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역시나 식품주들이 다시 한번 대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혜태제과식품 상한가에 도달하며 7,820원이고요.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SKC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세가 모두 식품주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무더워진 날씨 때문에 빈과주들이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름이 오게 되면서 이번 주 온도가 또 30도를 웃도는 기온까지 최고 기온 기준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과주들 부각되면서 오늘 혜태제과식품 이 크게 올랐고요. 크라운제과도 21% 급등하면서 1,4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역시나 14% 급등세를 기록하고요. 아래쪽으로 크라운혜태홀딩스까지 1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위 때문에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아니죠. 최근에 식품주들 위주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지게 되면서 식품주들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해가는 랠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크게 오른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 SKC가 지금 오르는 상승률 상위에 3위 정도에 랭크됩니다. 현재 14% 급등하면서 17만 900원. 어느새 주가는 벌써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기업평가에서 SKC의 무보증 자체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좋지 않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SK피우코어와 SK엠펄스의 일부 사업부 매각으로 외형이 축소됐고 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부문 역시나 전기차의 업황이 둔화되면서 매출액이 역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하지만 SKC 최근에 자회사 앱솔리스를 통해서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또 미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소식까지 여전히 투심을 크게 좌우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오늘장 신고가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식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크게 보이는 과정 속에서 농심도 함께 상승세 11%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크라운혜태홀딩스 13% 급등하며 7,09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식품주들 약간의 키 맞추기에 나서는 모양 속에서 수출주들 위주에서 오늘은 빈과주들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동전주인 플레이그램도 10% 상승하면서 903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성한 머티리얼즈도 오늘장 9% 상승하면서 1,529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전략 힌트 얻어볼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거래소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역시나 식품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서 보고 계실까요? 네, 저번 주부터 좀 강조 드린 종목이었죠. 테이펙스를 다시 한번 이제 좀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이후로 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시장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목요일 날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가오잖아요.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CPI 발표에다가 FOMC까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요일 날에 또 이제 고용지표까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딱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줄지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해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함부로 좀 예상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에서는 보통 완전하게도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요일 날이 지나갈 때까지 어떻게 또 이제 종목들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목요일이 지나가고 나서도 또 어떻게 우리가 포트를 좀 꾸려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에 또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 테이펙스였잖아요. 테이펙스를 약 한 3만 원 근처 구간은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3만 5천 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테이펙스를 다시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보게 되면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물량을 연속적으로 쌓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수급이 들어갈 때 시장에서 이제 또 관심을 받아주고 그 관심을 또 이용을 해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이제 종목이다. 수급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종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수급 흐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뭐 일전에 PNT나 대주전자재료를 통해서 또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테이펙스가 그러한 그림을 또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또 강력한 수급 흐름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일단은 이슈를 떠나서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2차전지 흐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테이펙스도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신고가를 좀 뚫어주려는 모습들을 나타내 줬는데, 결국에는 목요일 지나고 나서부터 혹은 이제 목요일까지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겁니다. 목요일 이후에 또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거라서 테이펙스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나가는 종목들을 한번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테이펙스에 대해서 수급적인 흐름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목요일 이후까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코스피 하락 종목들 순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모나리자가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은 인버스 관련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모나리자 3,615원 기록하고요. 이전에 인도네시아 제지회사에 매각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곤 했었죠. 이후에 시세 변동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넷마블도 특별한 재료는 없는데 6% 정도의 하락세 거치면서 57,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 종목들도 일제히 좀 하락세를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보이고 있는데 신세계 건설까지 함께 체크되고요. 이 제강과 관련된 종목들, 동해 관련된 석유, 이 시추 관련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오늘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강관 테마 쪽으로 오늘장 하락세가 관측되며 DSR 제강도 5% 내림세 4,570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보실까요? 일단은 큰 폭의 하락세는 나오지 않는데 4에서 5%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가운데 SK바이오팜이나 에이프로자엔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에서 빅 이벤트들이 6월 초에 좀 몰려 있었죠. 특히 바이오 USA도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폐막이 됐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USA에 SK바이오팜이 부스를 차렸다고 하는데 처음이었는데 행사 기간 거의 200건이 넘는 미팅을 진행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습니다. 다만 재료 소멸 관점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도 일부 내려간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물류와 관련돼서도 운임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다라는 소식들이 있었는데 HMM이나 동방 역시나 4% 정도의 하락세 관측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해 석유가스 관련된 테마 종목들 하이스틸도 4% 하락한 4,070원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코스피 하락하는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포함해서 양극재 종목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BM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약간은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에 또 굵직한 이슈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이제 하방으로 다시 한번 꺾이느냐, 약간은 이제 분기점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도주들도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약간의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용 지표들도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1분기 이제 예상치가 약간 또 이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약간의 이제 또 반대되는 의견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이제 경기 튼튼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 연준의 굉장히 또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놓는 게 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목요일 이후에 방향성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예상을 해서 종목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코스피 하락 종목 중에 이제 가져왔냐면 지금 현재 앞으로의 구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보게 되면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60일선에 부딪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00지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수급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워낙에 이제 2000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유명하고 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매물 구간이 좀 두텁게 쌓인 종목들이 많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매물 구간을 모두 다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지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까지 해서 약간의 매물대에 부딪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즉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앞선 구간 이상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어야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또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그러한 이슈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이슈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락이 또 나오느냐 약간의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추가 매수 대응 혹은 신규 매수 대응을 하신 분들은 목요일 날 다가오는 굵직한 일정들의 또 방향성에 따라서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홀딩을 할지 아니면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노릴지 한번 전략을 꾸려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살펴주셨고요. 결국에는 목요일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목요일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키를 움직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함께 주시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하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 지금 상한가 도달한 종목 한 종목 있죠? 바로 IS 이커머스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2,455원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최대 주주 변경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단알 역시나 23% 오름세로 4,585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외 결제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팔과의 연결고리가 생기며 오늘장 급등세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얻어가고 있는 쪽이 나노엔텍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점차 탄력도가 높아지면서 23%까지 큰 폭으로 치고 나온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바이오다인도 보겠습니다. 22%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로슈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며 현재 구간 저평가다라고 봤는데요.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르기 전 주가를 보시면 거의 2배 이상의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 반영되면서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오늘 급등세죠. 19% 오르면서 12,820원 구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승 탄력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키메드 그룹이 국내 법인 시라큐스 서브코를 통해서 다음 달 22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공개 매수가가 1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까지 오른 지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관련해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야놀자 상장 관련 종목들 함께 올라갑니다. 이 미국 나스닥 시장을 통해서 이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4억 달러를 조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영향 미치며 14% 창투사 쪽으로 오르고 있고요. 확실히 동해시멘트 관련 종목들 변동성은 주의해 보셔야겠습니다. 고려시멘트가 16% 급등세를 기록하고요. 그 외에도 에드바이오텍이나 NHN벅스 상승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 어떤 거 봐야 될까요? PNT를 한번 또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약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또 오늘 좀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한 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좋은 이슈, 그러니까 약간의 연준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도주와 개별주가 또 같이 올라가 주면서 지수가 약간은 끌어올려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또 시장이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서 주도주는 약한 가운데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목요일 이후를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분기점이 나눠질 때 우리가 또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뉠 거거든요. PNT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지금 상당히 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점 구간에서 상당히 물량을 좀 잘 모아놔주고 그러면서 분출이 나왔고 고점 구간에서 이제 금요일 날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죠. 윗꼬리를 그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PNT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순환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주도주로는 이제 하락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새롭게 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일까? 결국에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또 워낙에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 그 다음에 뭐 원전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수소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 워낙에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해주셔야 될 부분, 이번 주에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상승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슬슬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어느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위로 갔을 때와 또 아래로 갔을 때의 방향성을 나누시면서 이제 또 그러한 장세와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NT는 어느 정도 분출이 나온 거고 테이펙스는 분출이 나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이들이 분출이 나오기 이전에 어떠한 그림을 가져갔었는지를 한번 위주로 보시면서 이번 주에 비슷한 그림을 또 가져나가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쪽으로 제시해 주시네요. 결국에는 변곡점에서 이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종목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하락하는 종목들 보시죠. 지금 더미동이 10% 정도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동전주죠. 116원 터치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 의결된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SK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있었는데 유증 납입일이 좀 미뤄졌다라는 공시가 나오며 7% 정도 하락세를 기록하고요. 동신건설, 매드팩토, 다보링크 함께 하락세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 미뤄지고 모멘텀이 끝나다 보니까 하락하는 종목들 몇 가지 눈에 띕니다. 앞타바이오라든지 이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경격권 분쟁 이야기 있었던 하이드로 리튬 5% 하락세로 진행됩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주목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또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앞타바이오를 한번 또 이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USA가 이제 끝났고, 그러면서, USA가 이제 또 진행이 되면서 이제 또 관련주들의 탄력이 죽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술 수출 협의권에 대한 부분이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이야기가 아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모양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또 연속적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결론적으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만한 요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목요일 날에 일정들이 또 긍정적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또 투심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성장주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하락 종목 중에서는 앞타바이오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타바이오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랭킹 업앤다운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